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 스카이돔은 또 한 번이 빅매치로 뜨겁게 달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웹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의 두 번째 직관 경기가 6월 22일 오후 2시에 인하대학교 야구부와 불꽃파이터즈 간의 대결로 펼쳐지는 것이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K스포츠 예능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JTBC와의 치열한 저작권 분쟁 속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SBS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은 이 프로그램의 파급력을 입증한다. 불꽃야구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리얼 야구 예능으로 전 현직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유망주들이 모여 고교, 대학, 독립리그 팀들과 실제 경기를 펼치며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달해왔다. 유튜브 첫 공개 이후 단 몇 회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동시 접속자 수 23만 명을 돌파하며 웹 예능 사상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팬덤의 열정에 힘입어 SBS 플러스가 생중계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에서는 불꽃야구의 성공 비결, JTBC와의 분쟁, 팬덤의 역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다룬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과 독립리그 출신 유망주들이 결성한 불꽃파이터즈 팀이 실제 경기에서 승부를 겨루는 리얼리티 스포츠 예능이다. 이대호, 박용택, 리퍼트, 유희관, 정근우 등 KBO 리그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출연하며 김성근 감독이 사령탑을 맡아 진지한 경기 운영을 펼친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예능을 넘어 야구의 본질적인 긴장감과 감동을 전달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첫 직관 경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와의 대결로 펼쳐졌고 1만 7천석이 티켓 오픈 10분 만에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600만 원 이상의 슈퍼챗, 시청자 후원금이 쏟아졌고 실시간 수익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 기준으로 당시 슈퍼챗 수익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반응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웹 콘텐츠를 넘어 프로스포츠에 버금가는 팬덤과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SBS 플러스의 생중계 결정은 불꽃야구의 성공을 더욱 부각시킨다. 6월 22일 오후 2시 인하대학교와의 경기는 SBS 플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이는 불꽃야구가 처음으로 지상파 계열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사례로 웹 콘텐츠가 전통방송 플랫폼으로 확장된 상징적인 순간이다. SBS 플러스는 다수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은 방송사의 책임이라며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즐길 권리가 있다. 고 생중계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결정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기획되었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정규 편성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특히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상징적인 무대와 실전 같은 경기 구성은 예능의 경계를 허물며 팬들의 응원과 현장의 열기가 중계의 재미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은 팬들과 함께 TV 생중계를 해보고 싶었다며 이번 결정이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불꽃야구의 성공은 JTBC와의 저작권 분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불꽃야구는 본래 JTBC의 인기 예능 최강야구를 연출했던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최강야구는 2022년 6월부터 시즌3까지 성공적으로 방송되며 예능야구가 아닌 야구 예능을 표방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시즌4 제작 과정에서 JTBC와 스튜디오 시원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JTBC는 스튜디오 시원 이 제작비를 수억에서 수십억 원 규모로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유튜브에 업로드된 불꽃야구 영상 1화부터 5화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스튜디오 시원은 제작비는 사후 실비 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강야구의 포맷과 콘셉트는 스튜디오 시원의 창작물 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사례는 방송 포맷 저작권의 경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TBC와의 분쟁은 불꽃야구의 콘텐츠 가치를 오히려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JTBC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는 팬덤의 지지와 독립적인 제작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기존 최강야구 출연진과 함께 불꽃 파이터즈를 창단하고 새로운 로고, 유니폼, 응원가를 제작해 최강야구와의 연관성을 표면적으로 단절했다. 프로그램은 창단 첫 경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립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전략은 법적 분쟁에서 불꽃야구의 창작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으며 팬들은 창작자를 지켜야 한다 는 목소리로 스튜디오 시원을 적극 지지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불꽃야구 지켜, 창작자 보호와 같은 해시태그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은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 계약 표준안 제정과 공정한 분쟁 중재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팬들의 연대는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만들었다. 불꽃야구의 팬덤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불꽃야구 팬들, 일명 부싯돌즈는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콘텐츠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진화했다. 첫 직관 경기에서 1만 7천여 명이 관중이 몰리며 스포츠 예능 사상 전에 없는 열기를 만들어냈다. 관람석에는 단체 유니폼, 응원 타월, 자체 제작 스티커가 등장했고 팬들은 응원가를 합창하며 현장 팬덤의 출연을 알렸다. 온라인 반응은 더욱 뜨겁다. 유튜브 조회수는 회당 300만 회를 돌파하고 최근 방송된 6화는 업로드 14분 만에 10만 명 접속, 최고 동시 접속자 21만 명을 기록하며 실시간 스포츠 중계를 방불케 했다. 팬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인업 분석, 선수 백그라운드 공유, 전력 비교 등 프로야구 팬 못지않은 분석 콘텐츠를 생산하며 불꽃야구를 새로운 야구 커뮤니티로 만들었다. JTBC 영상 삭제 신고로 1화부터 5화가 비공개 처리되자 팬들은 콘텐츠 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유튜브 댓글과 커뮤니티에는 대기업의 갑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팬덤의 열정은 불꽃야구를 브랜드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고척돔 직관 현장에서는 팬들이 자체 제작한 불꽃 파이터즈 유니폼과 응원 도구를 들고 응원에 나섰다. SNS와 유튜브 댓글에는 공식 굿즈 언제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줄을 이었고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은 팬들의 요구에 응답해 한정판 유니폼, 포토카드, 사인볼, 팬미팅 이벤트를 포함한 공식 굿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콘텐츠 생태계의 브랜드화로 평가하며 팬 맞춤형 커뮤니티와 굿즈 커머스가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팬들은 자체 제작 팬아트를 공유하고 SNS 챌린지를 열어 응원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하며 비공식 콘텐츠 생산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팬덤의 움직임은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팬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게 했다. 불꽃야구의 성공은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의 분쟁은 표면적으로 포맷 유사성 문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방송사와 창작자 간의 권력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JTBC는 최강야구의 지적재산권, IP, 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며 불꽃야구의 제작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기획, 구성, 연출 등 창의적 요소는 모두 우리가 개발한 것이라며 최강야구의 포맷이 특정 방송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방송 포맷의 저작권 보호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례별 판단에 의존한다고 보고 이번 분쟁이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과거 SBS의 짝과 CJ의 짝꿍 사건에서 실질적 구성 요소의 유사성이 인정된 전례를 고려할 때 불꽃야구의 포맷 독창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논쟁을 넘어 이번 사태는 창작자의 독립성과 공정한 계약의 필요성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SBS 플러스의 생중계는 불꽃야구가 단순한 분쟁의 피해자가 아닌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웹 콘텐츠가 지상파 계열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로 편성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K 콘텐츠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야구 예능의 실전성을 강조하며 프로야구 중계 수준의 긴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제작사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TV 생중계를 추진했다며 SBS 플러스와의 협업이 콘텐츠의 질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SBS 플러스는 이번 생중계를 일회성으로 기획했지만
시청률과 반응에 따라 정규 편성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불꽃야구가 유튜브를 넘어 전통 방송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첫걸음이자 웹 콘텐츠의 위상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불꽃야구는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 콘텐츠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시청자는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스튜디오 시원은 JTBC와의 계약 해지 이후 독립적으로 불꽃야구를 제작하며 팬덤의 지지와 콘텐츠의 질로 답을 제시했다. 제작사는 시즌제를 기본 구조로 하되 여성 야구팀 결성, 해외 교류 경기, 팬 참여 챌린지 등 다양한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 OTT 플랫폼 전용 콘텐츠, 다큐멘터리 시리즈, 비하인드 인터뷰 등 새로운 형식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 사례를 통해 포맷 저작권, 제작비 정산, 계약 구조 등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창작자와 방송사 간의 권력 불균형은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JTBC는 이번 사태로 콘텐츠 통제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여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창작자의 독립성과 팬 중심 콘텐츠라는 새로운 모델로 콘텐츠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불꽃야구의 미래는 밝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이 불꽃은 고척 스카이돔을 거쳐 지상파까지 번졌고 이제 그 영향력은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팬들은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창작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브랜드로 인식한다. 6월 22일 고척돔에서 펼쳐질 인하대학교와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콘텐츠의 생존과 혁신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불꽃야구는 이제 화면 속 예능이 아닌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표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작자의 열정, 팬의 연대, 플랫폼의 변화를 하나로 묶어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불꽃야구는 단지 야구 예능이 아니다. 이는 산업을 흔드는 콘텐츠의 반란이다.